우선 장문의 질문도 감사하고, 이거 제가 채팅 저장해 두었으니까 쭉쭉 같이 볼게요. 우선 도서 선정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큐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잘 돼 있어서 뭐 어플부터 해서 잡지부터 해서 뭐 개인 SNS 큐레이션부터 해서 책 추천 서비스가 엄청 잘 돼 있습니다. 근데 너무 큐레이션 해주는 것도 많아가지고 여러분이 이 중에서 또 고르는 게 힘들 거예요. 그쵸? 어차피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기보다 저도 이제 도서 선정하거나 그랬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봤을 때도 각자가 나름의 이제 점수를 매기는데 다 똑같지 않죠. 여러분 문학상 이런 데에서도 사실 좀 잘 못 쓴 사람, 그러니까 1차를 평가하는 건 되게 쉬워요. 근데 더 잘한 사람, 진짜 잘한 사람, 이렇게 최우수상 대상 이렇게 갈수록 좀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 우선 제가 도서선정단에 들어가서 활동했을 때도 만장일치로는 거의 없어요. 다 조금씩 결이 갈립니다. 그걸 우선 전제로 하고요. 추천도서 목록을 하는 기준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컨셉이 있어요. 여러분이 상을 주거나 이럴 때도 그 행사의 목적, 그 대회의 목적, 그리고 이 선정 기준 기관의 목적, 이런 게 있어요. 그 컨셉 자체가 기본적으로 메인 목적입니다. 이걸 잘 체크할, 그냥 무조건 좋은 책이 아니에요. 이 컨셉과 이 카테고리 분야에서 이 책이 좋다, 이게 기본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몇 개 있어요. 플랫폼들도 있고, 그 플랫폼의 나름의 성격과 나름 기관의 컨셉과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뽑는 게 우선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작가의 네임 밸류, 나름의 이제 필모그래피라는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보고, 그리고 출판사도 이제 처음 작업할 때부터 선배라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독립출판도 많고 1인 출판도 많고 이래서 많이 이게 흐려졌는데, 옛날에는 출판사 자체가 준 네임밸류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책이나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출판사 하나 이제 한두 개 챙겨두시면 이 출판사 책은 믿을만해, 이런 신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인기순, 판매량, 베스트셀러 같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 좀 먹히는 이런 것들 많이 보는구나, 좀 트렌디한 책들 많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고전 명작 같은 걸 좋아하는데, 그림책 시장에 그게 이제 스테디셀러가 많이 팔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지금 현실적인 내용들, 스마트폰 내용 나오고 유튜브 내용 나오고 가짜뉴스 나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 섞어주면 그게 지금 뭔가 잘 먹히는 판매량에 그런 게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난이도는 여러분 내가 몇 살이다 이런 얘기를 우선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몇 살도 중요하지만 독서력은 난이도와 따로 갑니다. 실제로 제가 개인 학습지회 회사에서 개인당 독서 코칭하고 이럴 때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1학년 권장도서 읽고, 막 1학년인데 6학년 책 읽고 막 이러기도 해요. 애가 독서력이 되면. 그래서 수시로 진단해가지고 이 책 읽을 수 있나 봤더니 읽을 수 있네? 괜찮은데?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역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4학년인데 이것도 잘 못 읽네? 다음 3학년? 2학년? 1학년? 이렇게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우선은 그 안에서의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점에서 난이도를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흥미도는 좀 개별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주제의식, 이런 요소들의 바탕으로 우리가 우수도서 선정을 많이 합니다. 그림책 같은 경우는 그림을 보기도 하고 글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큰 틀에서는 이 정도 기준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좀 자세히 보면 카테고리가 무엇이냐, 이 책을 읽으면 교과의 공부가 됩니다. 이 책을 읽으면 상상력 자극, 자유로운 생각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명확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컨셉이 다른 거예요. 무조건 유명하다, 많이 팔린다, 누가 추천해준다고 읽는 게 아니라, 이 선정 자체부터 기획 출판이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이 카테고리 자체를 잘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눈사람 아저씨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글이 하나도 없어요. 이 책 백날 읽어봤자 한글에 대한 접근성, 한글에 대한 문해력이 깊어지지 않아요. 대신 상상력, 표현하는 다양한 이제 감수성 같은 거 익히기 좋죠.
그러면 결이 좀 다른 거고, 물은 어디서 왔을까? 이런 지식책. 이거 자체가 엄청 이야기의 전개, 막 혜택, 박진감 이런 걸 느낄 수는 없어요. 이야기 막 엄청 재밌고. 근데 이건 아는 맛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내가 뭔가 알아가는 맛. 그리고 아는 맛은 항상 내가 실생활에서 써먹을 때 좋아요. 비가 오네? 눈이 오네? 저건 내가 책에서 봤는데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다시 설명할까 하면 되게 좋아요. 이건 지식적인 거고. 그리고 옛날 이야기. 저는 옛날 이야기, 명작동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약간 어떤 분들은 주제의식 면에서 너무 올드하고 막 이제 그래서 명작동화를 거부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 이야기 구조 자체가 명작동화는 다이나믹합니다. 그러니까 주제의식, 뭐 교훈 이런 걸 떠나서도 기본적으로 이러고 막 누가 배신도 하고 머리도 쓰고 이런 굴곡 자체가 좀 다이나믹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쓰지 않는 낯선 어휘들을 계속 만날 수 있는 경험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요런 책은 지금 딱 필요한 거. 애가 맞춤법을 잘 몰라요. 그 맞춤법에 대한 교과서 내용을 담은 그런 책. 요즘 교과서 필독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죠. 이렇게 다 목적이 다릅니다. 다 나름 분야에서는 좋은 책이에요. 근데 기준, 카테고리 컨셉이 다르면 거기서 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정 기준, 카테고리를 메인으로 우선 기억을 잘 해두시고요. 내가 우리 아이에게 좀 인성을 좀 강조하고 싶다. 뭐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한번 정하시면 선정하는데 기준이, 중심 틀이 이제 잘 잡힙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교과필도, 교과서 수록도서인데, 제가 진짜 한참 막 초반에 일할 때는 이런 게 자료가 거의 없어가지고 교과서 한번 다 찾아보고 교사용 지도서 막 보고 교과서가 막 바뀔 때라서,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책들이 교과서에 들어간다 이슈가 되면서 막 이게 떴었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에세이입사 같은 데 가도 아예 분류 다 잘 해놨습니다. 그 출판사들이 이제 또 어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책 고르는 게 좀 교과서 공부하기 좋은 도움되는 책 뭐가 없을까 이런 거 할 때는 도움이 되고, 요즘 또 핫한 게 한 학기 한 권, 그죠? 한 학기 한 권 책들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결이 다양하긴 한데 어떤 책에서 어떻게 하고, 요즘은 출판사에서 수업 지도안까지 만들어서 올려줘요. 선생님들 수업하기 좋게. 여러분도 같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능한 거예요. 활용 가능한 책들 이런 것도 있어요. 아침 도서에 추천 도서한 책들, 이런 기준들 확인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만병통치약은 없다. 이 책을 아이들이 좋아한다, 그 책 좋아하는 걸로 그냥 끝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자극이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무슨 책만 읽으면 막 애가 공부도 잘하고 컴퓨터도 잘하고 천재가 되고 막 이런 독서 만능론은 오히려 저는 경계하고, 기본적인 이제 컨셉과 다른 성취 기준, 학습 목표 같은 게 있는 도서 선정과 거기에 맞는 활동을 더 강조합니다. 그게 더 확률적으로도 높아요. 그래서 각각의 필요한 자극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도서 선정 기준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음 작가. 그 작가를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글을 좋아할 수도 있고 그림체를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작가의 사상, 주제의식을 좋아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핫한 상을 받으신 백희나 작가님, 이수지 작가님 이런 식으로 한 작가의 책을 몰아서 보는, 내가 믿고 보는 작가, 뭐 이런 틀로 고를 수도 있고, 다음은 흥미도는 아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내용은 줄거리는 잘 몰라도 그 캐릭터, 그 인물이 너무 좋아서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체가 너무 맛깔나거나 사건의 기가 막히다, 뭐 이런 것들. 근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아이의 흥미가 뭔지 이제 단순하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아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초반에는 계속 주는 게 좋아요. 저도 항상 아이 코칭하거나 이럴 때는 처음에는 우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냅두고 그걸 관찰하고 거기서 좀 이제 요소를 찾는데, 무작정 아이한테만 다 맡기면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서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도 여러분이 한 3배수, 5배수 정도의 한 책을 본 다음에 이 중에서 네가 하나 골라봐. 결국은 네가 고른 거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저는 자주 씁니다. 어른들한테도 많이 써요. 이런 글이 있는데 이것 중에 어느 걸 읽으실래요? 고르셨군요. 그러면 당신이 고른 겁니다. 이건 끝까지 읽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다음 난이도.
난이도는요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뭐 영어 하시던 분들은 뭐 렉사일 지수, 뭐 AR 등급 뭐 이런 거 따지는 분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런 시도가 있긴 있어요. 각각 뭐 눈높이, 교보, 각자 뭐 시공사도 그렇고 그런 지수를 만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아주 잘 되진 않아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양적인 요소, 글밥, 글자가 얼마나 많은지, 글자의 간격, 글자의 크기 막 이런 것들, 이게 양적인 요소고, 양적인 요소는 티가 많이 나지만 더 어려운 건 이제 질적인 요소예요. 아니 여러분이 이방인이나 뭐 위대한 개츠비, 인간 실격 이런 거 보면은 얇아서 쉬운 책 같지만 얇아서 더 추상적이고 더 관념화돼서 더 어려워요. 데미안 같은 거 뭔가 이름도 멋있고 얇은데 하지만 굉장히 난해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질적인 주제의식이나 이런 어느 정도 추상화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질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은 독자와 과제 요인. 중요한 거는 어떤 쉬운 책을 못 읽는데 어려운 책을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거는 자신의 관심사,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맞닥뜨려졌을 때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데 자기가 막 공부해서라도 읽고 마는, 관심사에 따라서 공룡 같은 거 있잖아요. 어른들도 모르는 공룡 이름 막 다 알고 공룡 전문가가 된 이런 친구도 있잖아요. 완전 독자의 요인이에요. 책 자체의 난이도는 엄청 높은데 그 과제에 대해서 아이가 관심이 많을 때, 독자와의 관계가 특별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뭔가 필요할 때, 내 업무상 우리가 필요할 때 뭔가 읽고서 써먹듯이 공부할 때 필요하거나 내가 궁금한 점 알 때, 뭐 이런 목적의식이 뚜렷할 때, 이런 요소들은 아이의 기본 독서력을 훨씬 상회하는 책들도 막 읽고 내가 이해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글밥이 적고 막 이렇다고 해서 책을 추천해주지 않았을 때 아이의 성장을 어떻게 보면 가로막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독자적인 요소, 아이가 뭘 고르고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바탕으로 되면 진짜 급격히 독서력이 성장합니다. 이제 초등학생, 제가 지금도 코칭하는 초등학생 중에서도 막 어른들도 읽기 힘들어하는 사피엔스 막 이런 거 읽고 그런 친구도 있어. 읽기는 특별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지가 좋아하는 분야에서는 그냥 어마어마하게 파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만 잘 건드려주면 쑥쑥 성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이가 이제 중요한 기준이긴 한데 여러분이 나이에 너무 막힐 필요는 없어요. 나이와 독서력은 차이가 있어요. 뭐 학년별 국어력과 독서력도 차이가 있거든요. 국어의 문법적인 국어적인 느낌과 독서는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독서력은 좀 폭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독자 요인이다. 제가 청소년 교육 때도 자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책을 안 좋아하는 친구도 방탄소년단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이런 책들을 자기들이 목록화해서 읽어요. 데미안, 니체의 철학책, 1984 두꺼운 거, 막 헤베네 카프카 뭐 융 막 이런 것들을 열심히 막 자기 스터디 만들듯이 해서 읽고 막 읽고 나서 유튜브에서 해설 영상도 보고 또 다시 읽고 막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왜 그러냐? 나의 관심사니까. 나의 평소 독서 습관으로는 데미안은 거들떠도 안 볼 텐데 우리 방탄소년단을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난 암이니까 이런 마인드로 접하기도 합니다. 이게 중요한 요소에 자극하는. 그리고 공룡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몇 가지 좀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학습에 진짜 교육학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첫 번째가 이제 피아제인데,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공부하고 새로운 걸 알아갈 때 기본 스키마, 이 배경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점점 평형화, 도식을 확장해 나간다. 이 배경 지식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내가 정교하게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 기준에서 도서를 선정한다면 같은 주제의 책을 연달아 선정하는데 조금씩 어려운 책, 그러니까 똑같이 여러분이 자석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도 초등학교에서 다루는 자석까지 내용과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 수준에 다룬 자석은 또 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의 주제를 조금씩,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조금씩 더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넓혀가면서 책을 선정해주면 이 분야에 대한 깊이를 얻게 되고, 이 깊이를 얻은 학습 효과, 학습 방식이 다른 데도 또 적용이 돼요. 스스로 계속 복습하는 느낌과 조금 더 어려운 거, 한 번 더 복습하는 느낌과 조금 더 어려운 거를 한 단계씩 나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도서를 선정해서 코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를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비고치키, 혹은 사회 구성주의 면에서 교사나 동료와의 교류를 되게 중요시하는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 중에 제가 일부만 뽑아온 거예요. 도서 선정에 좀 필요한 것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느 정도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뭐 형이 있거나 이렇게 이 친구보다, 이 학생보다 조금은 더 능력 있는, 살짝 더 똑똑한 이런 도우미, 교사나 동료, 뭐 형제 있으면 형이 진짜 좋아, 형이나 이제 누나들이, 그런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장을 급속도로 하는 거예요. 또 독서로 하시면 그냥 질문 중에 어른 책 읽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애가 읽을 수 있으면 읽으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애가 언어 능력이 확 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른들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금쪽 같은 에스크나 이런 거 보다 보면 집에만 있는 것보다 오히려 엄마가 바빠가지고 밖에서 사업하시거나 일하시는데 엄마를 따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집에 있으면 심심하니까. 근데 엄마를 따라갔다가 엄마가 바쁘니까 엄마 외에 다른 이웃 사람들이나 손님들이랑 막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언어 쓰는 문장 구조랑 어휘력이 정말 수준이 높아요. 왜냐면 나보다 계속 훨씬 높은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고 거기에 맞춰 나가다 보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형제자매 많을 때는 위에 형제들이 있을 때 언어가 빨리 발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주 말하는 거 플러스로 더 고인지 능력의 어휘를 계속 쓰고 그 접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게 저도 이거 굉장히 동의하는 게, 어머니가 이제 아빠랑 사이가 안 좋고 친구도 별로 없을 때 저랑만 놀아서 제가 말장난이나 이거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약간 애들도 많이 놀리기도 했어요. 공부는 잘 못해도. 그래서 선생님한테 불려나가서 너 말에는 뼈가 있다, 너는 친구들도 막 너 낙동강 빠지면 약간 이렇게 입만 떠다닐 거다, 이런 말 듣기도 했었는데, 뭐 좋은 지금 생각하면 약간 미안한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 성장에는 이런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실제적으로 과묵한 부모님들은 이게 좀 고문이에요. 쉽진 않은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금만 난이도 높은 도서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같이 이끌어주는 거. 아이들이 좌절하지만 않으면 굉장히 급성장하기 좋은 코스고요. 다음 이제 인지 부화 이론이라고, 어렸을 때 특히 여러분 영유아 느낌에서 아이들은 뭐 스펀지 같아서 주는 거 다 빨아들인다 라고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잘 배우는 능력이 있긴 있지만 항상 과부하는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 과부하라는 게 뭐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면 얘가 멀티태스킹하는 것처럼 산만해지거든요. 그 산만함이 잘못하면 하나의 학습 태도로 굳어져요. 그래서 책을 너무 빨리 읽는 친구가 있다, 이런 질문도 주신 분이 있는데, 이해도의 문제가 아니라 습관 자체가 잘못 굳어져 버리면 쉬운 책은 빨리 읽어도 어려운 책은 천천히 읽고 조절을 해야 되는데 조절을 못하고 뭐든 빨리빨리 대충 하는 게 훑어 읽어버리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굳어져 버리면 나중에 공부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적절한 설계를 바탕으로 하나의 책을 읽고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목적을 좀 분명히 해서 한 활동에 의도 하나씩 하는 게 좋다. 특히 어린 친구들은 여러분 질문을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항상 한 활동에 한 목표를 정하고 질문할 때도 그냥 깔끔하게 하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해라, 발문해라, 이런 교재 만들 때도 마찬가지고 많이 그런 말이 있는데, 그게 여기서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거를 하려면 사실 질문하는 사람, 발문하는 사람이 내가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몰랐을 때 그냥 막 물어보고 막 기대하다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교재 만들 때 제가 교재를 만들고 나서 예상 답안을 내가 적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답안이 나오고 이건 애가 힘들겠고 답안이 흩어지는데 이런 거를 한번 점검해 봐야지 여러분의 질문이 더 섬세해지고 퀄리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에는 결국은 여러분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계속 관찰을 해야 돼요. 이거 저 시도해 보고 이게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그래서 제가 지식욕이 있는 친구인지 아니면 되게 감성적이고 뭐 여러분이 그 감수성을 잘 건드려 주고 싶은지 아니면 애가 지금 자존감이 좀 낮아가지고 뭐만 하면 못해요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자기 효능감을 좀 자극해 줘야겠다. 여러분이 나름의 이제 컨셉을 정하는 거죠. 아이 관찰하고.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뭐만 하면 쉬워 다 알아 이런 친구들은 계속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 가고 약간 승부욕을 자극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도서를 선정할 때도 얘는 7살이니까 7살 책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컨셉에 맞게 그 범위 안에서 어떤 목표로 한번 이런 책을 선정해서 이런 질문을 하고 한번 이렇게 관찰해 봐야겠다. 이걸 수업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뭐 감성, 자기 효능감 이런 거 딱히 없이 그냥 무조건 지식욕이었어요. 퀴즈 때문에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이 맞춰야지. 퀴즈 대회에서 나가서 많이 맞춰야지. 이거 하다가 되게 어려운 걸 만나잖아요. 어려운 걸 만나도 그냥 해요.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막 못하겠다 막 안 해 이런 느낌까지는 안 하고 약간 기본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다가 좀 과해지면은 못하는 거를 이제 내가 태도인 것처럼 몰아가고 이러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우리 아이가 어느 요소에 자극을 받는지를 잘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그래도 양질의 책 중에 후보를 고른다고 하면 그래도 저는 공공기관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국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사사분들 열심히 책 관찰하시고 이러니까 그리고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 이런 잡지들도 있고 이래요. 학교 도서관 네트워크 이런 데서 잡지랑 계속 꾸준히 만들면서 책을 추천하는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 거 자료를 여러분 잘 얻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어플들 저는 뭐 사교육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있는데 사교육회사도 어플도 만들면서 계속 노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참고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디지털 뭐 밀리의 서재 이런 데서 되게 주제의식 그러니까 주제 컨셉으로 선정을 해놓는다거나 여러분에게 우선 간단한 설문 영화평점도 마찬가지예요. 영화평점, 도서평점부터 해서 아이도 요즘 계속 퀴즈 컨텐츠도 만들고 있는데 기본 진단을 바탕으로 한 이제 여러분에게 맞춤형 뭐 AI 추천 이런 게 가기도 하고요. 그런 어플들도 있고 그리고 전 SNS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는데 우선 제가 이런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잉을 해놔요. 저도 책 읽고 리뷰를 많이 올리지만 다른 사람의 리뷰도 그때그때 보면서 이런 책을 사람들이 추천하네 이런 책을 좀 많이 보네 출판사에서 이런 책이 나왔구나 그 책 추천도 이런 해시태그 자체를 팔로잉을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두면 되게 좋아요. 청소년 추천책 이런 것들을 그냥 가만히 그냥 SNS 심심할 때 보잖아요. 그때 막 새로운 책들이 올라와요. 사람들 요즘 이런 거 많이 보네 반응 괜찮은데 이렇게 SNS로 전 정보 접근성 높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딱 컨셉을 분명히 했을 때 검색을 온라인 서점에서 하면 또 좋습니다. 그러니까 도서관도 굉장히 좋은데 책은 사실 한정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 이런 카테고리로 해서 검색만 잘해도 좋은 자료를 얻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어려운 책 읽고 글밥 많은 책 읽으면 여러분이 다 못 읽어요. 그러면 예스24 들어가서 줄거리 파악만 해도 질문할 수 있어요. 요즘은 책 소개도 잘 해놓고 줄거리랑 좋은 문장들 뽑아놓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몇 개만 서칭해봐도 아는 척하면서 질문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100% 점검한다기보다 아이가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계속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검색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검색을 생활화하는 게 좋다. 아이가 어떤 책을 읽었어. 그러면 여러분이 읽으면 좋지만 그게 힘들 때는 그 책이 어떤 책이지? 검색 한번 해보고 이런 책이구나. 그 정도만 해도 대화를 어느 정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